네, 이번 시간은 재계 핫 이슈를 살펴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MBN의 한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 가지 재판과 송사들로 오랫동안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대표적인 재벌 기업 네, 효성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제 다음 달에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87세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우선 조금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좀 조성래 회장 일가에 대해서 조세 포탈 그리고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 건이 사실 그 전에 외환위기 때 나온 겁니다. 외환위기 때 사건을 좀 설명드리자면 외환위기 때 당시 효성 계열사로 효성물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종합상사입니다. 종합상사인데 당시 같은 분위기가 모든 그 그룹 계열사들이 종합상사한테 이렇게 좀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다 몰아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당시 종합상사였던 그 삼성물산이 해외 수출 물량을 삼성전자의 해외 수출 물량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외형이 커 보이도록.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90년대 말까지 거의 매출 1위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분식 회계 그리고 뭐 탈세가 발생했다는 것 어떤 효성 측의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사건이 수면 밑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그 연유를 살펴보자면 사실 조성래 회장의 그 둘째 아들 조현문 씨가 MBA 사위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사위입니다. 사위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쪽에서 이걸 좀 건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측이 재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성래 회장이 재판 쭉 진행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령 때문에 건강 상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게 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같은 경우 일종의 어떤 그런 사실심입니다. 이 사실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데 3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리심입니다. 이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을 때 법리적으로 어긋난 것이 없나 그걸 법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법에서 다시 사건을 좀 되돌려 보냈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좀 사건에서 어떤 그런 무죄 취지도 있고 다시 또 다른 좀 유죄 취지도 있고 해서 사건을 이번에 그 2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2년 만에 이게 재판이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됐을 때 앞으로 뭐 결과는 좀 나와봐야 되는데 2심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만약 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죄가 인정된다면 2심에서 다시 조성래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조금 복잡한데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에 재개가 되는 겁니다. 2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거고 무려 10년 동안 끌어온 사건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령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떻게 좀 짐작을 하세요? 과거에 좀 비슷한 일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그 태광그룹 사례를 좀 보죠. 태광그룹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10년 전입니다. 태광그룹의 그 이선혜 상무 지금의 이호진 회장 모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선혜 여사가 태광그룹의 창업주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이선혜 여사가 6.25 전쟁 이전에 그 자갈치 시장에서 포목상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같이 회사 동업자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태광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창업주가 다름없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에 많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검찰에서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고 2심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2년입니다. 12년인데 보통 뭐 당시 나이가 뭐 80이 넘었으니까 뭐
사법부에서 좀 이렇게 봐줄 만도 예. 한데 당시에 이 여사도 83세 고령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쪽 태광 측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선혜 여사가 이렇게 법정 구속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구치소로 간다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 뭐 여러 가지 척추 골절도 있었고 치매까지 알았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옥중에서 사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 그 옥중에서 고생을 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잠깐 풀려 나왔는데 예. 그때 사망을 했었습니다. 예. 타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전 이렇게 사례를 좀 덜쳐 보는 게 혹시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건 관측이 제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이선혜 여사 당시에 뭐 수감 생활 중에 뇌암까지 얻어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좀 안 좋은 결말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렇다 보면 사실 법원에서 워낙 고령인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기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최근 그 사법부의 어떤 그런 판단 잣대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재벌들의 어떤 그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가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재벌 총수들이 기소가 되면 보통 뭐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호제가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예전 그 좀 현대차 정몽구 명예회장도 그렇고 다른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좀 높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좀 이렇게 뭐 정권도 몇 번 바뀌고 그런 사이에 사법부가 법원이 좀 이렇게 단호하게 좀 판단을 합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 범죄라는 게 일종의 어떤 시장 질서를 어떤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좀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뭐쪽 효성가라든지 뭐 효성 그룹 측에서는 그래도 뭐 좀 집행유예형을 뭐 기대도 하겠지만 만약 법원 측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이 유지돼서 확정이 된다면 집행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제가 좀 지난주에 효성그룹 측하고 좀 얘기를 쭉 해보니까 효성그룹 측에서 만약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된다면 징역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된다면 효성 측에서 내놓을 카드는 형 집행정지 카드입니다. 형 집행정지로요? 형 집행정지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판단합니다. 가령 뭐 여기에서 뭐 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 검찰에서 형 집행을 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지금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나이로는 좀 저 88세죠. 88세니까 뭐 거의 뭐 미수인데 과연 어떤 그런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성 측에서 생각하는 게 형 집행정지 카드를 내놓겠다. 사실 고령도 고령이지만 지금 현재 조 명예회장이 담낭암 등 좀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형 집행 검찰에서 만약에 효성 측에서 뭐 피고인 측에 신청을 해야죠. 형 집행 정지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검찰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여건을 판단을 했었을 때 물론 검찰에서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잣대를 또 들이대겠지만 또 법이란 게 또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감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성래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뭐 나름대로 기여를 한 부분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을 때 반재벌 정서가 또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론이란 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그 정산한 게 보면 뭐 예전에 저기 CJ가 이선호 씨 같은 경우가 미국 영향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뭐 마약 젤리인가 갖고 들어오면서 사실 이건 뭐 다른 뭐 일반인들이 갖고 들어왔으면 그냥 이렇게 뭐 기소유예든지 그런 식의 어떤 관대한 처분도 가능한데 재벌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 수감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벌이기 때문에 좀 단호한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법원 측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반재벌 정서가 좀 팽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뭐 재벌들이 뭐 창업주에서 2대, 2세, 3세, 뭐 4세로 쭉 내려오면서 반재벌 정서는 많이 희석이 됐지만 예. 아직은 그래서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참 법원의 판단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요, 하나 더 여쭙자면 형이 집행이 된다면 효성과 현재 지금 경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조성래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지금 장남이 조현준 회장이 지금 그룹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경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어떤 경영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친 영향은 없을까요? 없겠지만 예. 제가 뭐 효성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명예회장이 아주 뭐 건강은 좀 그렇지만 그룹의 어떤 그런 의사결제 과정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 그 관여를 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어떤 경영에서의 어떤 그런 조금 뭐 누수가 생길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파기환송심이 재개가 되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